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났어요. 아니, 소개팅인 줄만 알았죠. 소개팅이 끝날 무렵 남편이 묻더군요.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만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디서요? 카페에서요. 설마 저희 카페 손님이세요? 맞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사실 제가 처녀 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번화가 골목에 있는 카페였는데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손님이 워낙 많았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일이 능숙하지 않아서 카페에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사장님 스타일이 아닌 건 아니고요. 네? 저돌적인 그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렇게 끌리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그날 저녁, 그가 애프터를 신청하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실 차마 좋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본의 아니게 일십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다음날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려고 왔다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그 후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희 카페를 홍보하는 등 저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카페를 열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에게서 계속 문자가 왔지만 대꾸할 기력도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카페 문을 열려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카페 앞에 서 있더라고요. 3일 만이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언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어제 밤샘하고 혹시 열었나 싶어서 와봤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오려고요.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안부를 묻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그랬나?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커피라도 한 잔 주기로 했고 그 사이 그가 저 대신 카페 청소를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제가 할게요. 밤새 근무하셨다면서요. 남자들, 남아도는 게 힘입니다. 힘들면 언제든 부르세요. 괜찮다는데도 그는 바닥이며 테이블 위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뒤늦게 그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결혼한 뒤 알게 된 건 남편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신 아파서 며칠째 카페 못 열었던 날 기억나?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넘어올 줄 알았지. 뭐? 원래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잖아. 특히 당신은 내 연락을 계속 씹고 있었으니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때 내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아픈 당신 대신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배가 되겠지? 그 뒤에 나랑 사귀기 시작한 거 맞잖아. 그게 계산이 됐다고? 여보, 전략은 사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자고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결혼을 하고 보니 평소 남편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유, 우리 장남. 엄마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내 아들이지만 참 특출나.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시부모님은 습관적으로 남편을 치켜세우는 재주가 있으셨는데 그 칭찬 속에 시동생은 없었어요. 사실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늘 조용해서 수줍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시댁에서 시동생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동생이 와서 조용히 고무장갑을 끼는 겁니다. 도련님, 제가 할게요. 음식도 어머니가 다 하시고 제가 너무 한 게 없어서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도련님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도련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쟤 원래 설거지하는 거 좋아해. 그냥 두고 너는 과일이나 좀 깎아오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부엌을 나가셨고 시동생은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처럼 묵묵히 설거지만 하더라고요. 구부정하게 서서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이 어딘가 위축돼 보이는 게 짠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신부감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쥐뿔도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동서는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예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네. 그때도 시동생은 어찌나 위축돼 보이던지 그럼에도 저희 시부모님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면 저희 남편은 이 집안의 왕 같았고 덩달아 저도 왕비처럼 취급받곤 했어요. 시어머니의 부름에 가장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돕는 것도 동서와 서방님이었죠. 미안한 마음에 좀 일찍 와서 도우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만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저희 부부가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보란듯이 고급 식당으로 부모님을 모셨고 서방님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재수씨도 많이 드세요? 어쩐 일로 남편이 동서에게 말을 다 걸더라고요. 늘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동서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둥 마는 둥 동생의 아내에게도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맛있는 게 먹네요. 그러니까요. 저 자식은 욕심도 없고 언제 우리 재수씨를 호강시켜주려나? 아니에요. 전 충분히 행복해요. 어떤 점이요? 돈 없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남편의 무례한 말에 가슴이 다 철렁했습니다. 여보, 그런 질문은 좀... 말이야 맞는 말이지. 쟤들이 뭐 가진 게 있니? 대체 뭘 해서 먹고 살려고 가난한 여자랑 결혼까지 해서는. 그런데도 시동생은 묵묵히 그 말을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까 동서한테 한 말은 너무 심하잖아. 아니, 돈도 없는 애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은 거야. 대체 뭐가 어떤 점이 행복하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고. 그건 예의가 없는 거지. 동생 부인인데 뭐 어때? 막말로 지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쪽도 나잖아. 그야 동생이니까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막말하면서 생색낼 일이야? 동생은 무슨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 어릴 때 엄마가 마지못해서 입양한 애야. 친한 친구 아들이었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했대. 알고 보니 시동생은 시댁에 입양된 아이였던 겁니다. 그제야 그간의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쩐지 시동생을 늘 무시하는 듯 했던 시부모님의 태도도 늘 위축되어 있던 시동생의 모습도요. 그렇다고 막말을 하는 남편의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마지못해 입양한 아이였다고 해도 이미 가족이고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을 텐데 사람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무시를 하나 싶었죠. 문제는 남편의 그 오만한 태도가 저에게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집에서 화장을 안 해? 뭐? 아니, 맨날 보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맨날 쌩얼에 티셔츠 쪼가리나 입고 있잖아. 갑자기 외모 지적을 하질 않나.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출장에 간다고 나가더니 2박 3일을 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도 일 때문에 늘 바쁘다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에 오지 않는 적은 없었거든요. 출장 갈 때 가져간 남편의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의 옷 사이에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는 남편의 회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사업은 엄청난 성공과 함께 규모가 꽤 커진 상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도 함께였죠. 저는 남편의 캐리어에서 본 긴 갈색 머리카락을 떠올리며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너 뭐하니? 어이가 없어서 물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치우지도 않은 채 절 보면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왜 남의 사업장에 연락도 없이 오고 그래? 뭐? 남이라고? 내가 남이야? 그럼 뭐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돼? 그러더니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제 앞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겨우 울음을 멈춘 뒤 택시에서 내렸는데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분명 눈물을 다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눈에 번진 마스카라 하며 다 지워진 립스틱까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동서는 친정에서 보냈다며 간장게장과 김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뭐 이런 걸 다 들고 왔어. 어머니가 동선에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야? 형님이 간장게장이랑 김치 잘 드시던 게 생각나서요. 고마워. 사실 난 동서한테 미안한데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너무 막말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괄시를 받으며 살았는지.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형수님은 늘 자기를 챙겨주셨다고. 내가? 나 별로 챙겨드린 것도 없는데. 늘 마음 써주시는 게 느껴졌대요. 실은 저도 늘 느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온 거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저희 집에서 동서 서방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한 잔씩 술도 마시다 보니 술에 취해 하소연을 하고 말았죠. 형, 바람난 것 같아요. 낮에 본 그 갈색머리의 여자는 남편의 비서였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와 제 앞을 지나간 뒤 회사로 올라가서 그 여자의 신원을 확인했거든요. 남편의 비서로 일한 건 반년 정도. 생각해보니 그 즈음 새로 비서를 뽑았다며 희죽거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서와 서방님은 제 얘기에 함께 가슴 아파 해주었어요. 다음날 깨어보니 동서가 해장국까지 끓여놓고 갔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서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난 당신이 날 그렇게 못 믿는 줄 몰랐어. 이런 상태로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어? 마치 이혼의 사유가 저에게 있다는 듯이 말하기에 기가 찼지만 도장 찍어줬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기본. 사업에 성공했다고 마누라 앞에서 다른 여자랑 사라지는 꼴을 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후 알게 된 소식은 동서와 서방님도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 시댁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 시동생 부부의 소식은 잊고 지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 결혼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시동생과 동서가 거짓골로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축의금 낼 돈이 없어서 인사만 드려요. 불쌍한 마음에 식사도 챙겨주고 수중에 있던 돈 100만 원도 챙겨서 보내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초대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다시 카페를 하다가 만났어요. 전 남편은 그렇게 눈에 안 띄더라니 신기하게도 지금의 남편은 첫눈에 제가 반했습니다. 카페에 한 번씩 오기에 용기를 내 말을 걸었죠.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 네. 그런데 우리 남편 은근히 철벽남인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못하겠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지만 초혼일 수도 있고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손님으로만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불쑥 남편이 묻는 거예요. 저 뮤지컬 좋아하세요? 대뜸 그렇게 묻는데 순간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묻은 건가 싶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뮤지컬 티켓을 내밀더라고요.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혹시 좋아하시면 같이 가고 싶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알고 보니 우리 남편 제가 좋아서 더 무뚝뚝하게 굴었던 거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은 소박한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따뜻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망설였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에 한 번 실패한 뒤였고 비로소 제 일상을 되찾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계속 답을 주지 않자 남편은 좀 섭섭한 눈치였어요. 혹시 나랑 결혼이 안 내키는 거예요? 알다시피 나는 재혼이잖아요.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겨우 찾은 내 일상이 망가질까봐 겁나요. 솔직히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 꽤 오랜 시간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였고 그 배신감과 실망감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서둘러 카페를 다시 시작한 이유도 얼른 잊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카페를 통해 또 다른 남자가 제 삶에 들어온 거죠.
사실 남편은 초혼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어요. 썸을 타고 있을 때 이혼 경력을 밝혔는데 의외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인생 선배시네요. 에이, 무슨, 그냥 지우고 싶은 흑역사 하나 더 만든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참 좋은 흑역사네요. 네? 저한테 감사한 흑역사죠. 결국 절 만나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 그런 남자였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승낙했어요. 사실 그 즈음엔 동서와 연락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나타난 시동생과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결혼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에야 동서에게 연락할 정신이 들었어요. 사실은 전 동서이긴 한데 이미 굳어진 호칭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동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결혼식 날엔 정신이 없어서 묻지도 못했네. 형님, 감사해요. 챙겨주신 100만 원 덕분에 그동안 밀렸던 전기세도 냈어요. 답답한 마음에 동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형님, 이런 꼴로 나타나서 죄송해요. 그래도 재혼하신다는데 축하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이 헬스 관련 어플을 개발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날려먹고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요. 뭐? 생각지도 못한 안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투자해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개발한 것만 쏙 빼앗아가고 연락이 끊겼어요. 계약서도 안 썼어? 남편이 워낙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보지. 차마 전 남편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워낙 연락을 안 하고 살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연락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단박이 안 된다고. 너희 같은 애들은 가망이 없다면서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막말을 일삼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제야 시동생 부부가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나저나 시댁에선 왜 쫓겨난 거야? 형님도 알고 계셨어요? 저희 남편 이방아였던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아니요. 저는 결혼 전에 알고 있었죠. 아셨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 엄청 괄시당했잖아요. 형님 이혼하시고 시댁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어머니도 형님이 왜 갑자기 이혼하신 건지 어이없어 하셨고요. 이유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버님 불러서 물으셨던 것 같은데 하루는 아주버님이 형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형님이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같이 살 맘이 안 생긴다면서 노력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 그래서 이혼한 거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유를 다 알잖아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바람 피우셔서 이혼한 것 같은데 자꾸 이혼 책임을 형님한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형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바람 피운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동서한테? 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욕보이느냐는 둥.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이 안다는 둥. 그래서 혼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파양할 테니까 따로 살자고요. 아주버님도 당장 꺼지라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동서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서방님과 동서를 쫓아냈더라고요. 이후로 동서와 서방님은 시댁과 일절 교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옛 이야기도 잠시, 저는 당장 동서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걱정이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헬스... 남편이 만들었던 어플이요. 어머, 도둑 맞은 그 어플? 네. 서방님이 사기를 당해 기술만 빼앗겼다는 어플은 그 분야의 1위 어플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너무 속상하겠다. 남편은 이것만 보면 못 견디겠나 봐요. 지금 이 어플 수익이 굉장하거든요. 아까워서 어떡해.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줬어요. 세상에 눈앞에서 내가 만든 어플이 1위를 하고 있는데 개발하느라 쓴 빚만 남아있는 거야. 그거 참 안 됐네. 착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사기를 당했나 봐. 당신 편들어주다가 시댁에서도 내쫓겠다면서.
그쪽에서도 전혀 도와주질 않나 봐. 사기당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 전 시동생의 실력은 확실한 거네? 전 동서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거지? 전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번 수익이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투자를 해주면 어떨까? 그 돈을 다 투자하겠다고? 그 정도면 일단 새로 어플 개발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바로 내키진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나름 건실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간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좀 만나자고요. 동서, 혹시 서방님이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어플이 있어? 네, 안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어머, 정말? 네, 사실은 저도 조금 있다가 일하러 가야 돼요. 취업한 거야? 정규직 일이 안 구해져서 일단 파트타이머로 구했어요. 동서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는데 서방님의 일을 돕느라 전에 다니던 직장도 관둔 상태였어요. 다시 일을 구하려고 보니 잘 구해지질 않아서 한의원 데스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한다더라고요. 저희 둘 다 열심히 해서 이번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어플 개발하려고요.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어플이라는 게 유행을 많이 타잖아.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런 동서를 보는데 비로소 저도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동서, 우리 남편이 5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다는데 투자해 줄 테니까 개발해 볼래? 네? 정말 그 돈을 저희한테 투자해 주시겠다고요? 왜? 자신 없어? 형님, 솔직히 자신은 있어요. 그래? 일단 남편한테 말해서 개발 기획서부터 가지고 올게요. 보시고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이 서시면 투자해 주세요. 그날 저녁 동서와 시동생은 개발 기획서를 들고 저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기획서를 찬찬히 살펴보았고 마지막 장을 덮은 뒤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획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잘 개발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럼 계약합시다. 시동생과 동서는 투자 계약서까지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남편은 5천만 원을 투자해주는 대신 지분 25%를 받기로 했죠. 옆에서 보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이 5천만 원을 입금해 준 날 동서가 감사하며 전화를 해왔어요. 형님, 저희 정말 잘할게요. 기대할게. 동서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칫 투자가 실패하면 남편과 제 사이도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 겁이 나더라고요. 여보, 이 투자 잘한 거겠지? 실력이 좋은 사람 같아. 다 알아봤어? 투자하기 전에 당연히 다 받아서 보지. 그 사람 경력이랑 작업했던 것들 다 보내달라고 했어. 알고 보니 저희 남편 투자를 꽤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하긴 월급쟁이가 몇 년 사이에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니 나름 보는 눈이 좀 있는 모양이었어요. 나 그냥 당신 위해 줬던 전 시동생 부부라서 해준 거 아니고 투자 가치를 보고 해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행여나 잘 안 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방금 한 소리는 안 들은 거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한 선택이고 행여 못 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투자 원금은 회수하게끔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어플이 잘 개발되길 바라기만 하자. 마음을 크게 쓴 남편 덕분에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당신 전 남편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전 남편의 이름을 물어온 겁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이라는데 날 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문제는 전 남편이 갑, 지금 남편이 을의 입장이라는 것이었죠.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제 남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 굳이 그럴 거 있나? 내 실적인데. 그래도 나도 민망하고. 그래? 그럼 내일 가서 조정해볼게. 그러나 다음날 남편이 들고 온 소식은 그 사람이 내가 안 맡으면 의뢰를 안 맡기겠다고 했대. 뭐?
회사에서 자꾸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당신 사생활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나 정말 괜찮아. 당신만 괜찮다면. 그러나 저는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괜찮다는데 남편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편으론 그 사람이 내 남편을 어떻게 알아봤나 의아했죠. 동서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몰래 보신 거 아닐까요? 형님 프로필 배경화면이 결혼 사진이잖아요. 아차 싶더라고요. 솔직히 전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번호를 지우고 카톡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만 해두었는데 행여나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거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야? 의도라니? 왜 우리 남편 회사에 의뢰를 맡긴 거냐고. 그냥 갔더니 얼굴은 알고 있었으니까 알아본 거고. 그럼 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찔려서 피해? 몇 년 만에 다시 보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 싶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었다는 게 기가 찼습니다.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내가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당신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돼? 그랬으면 좋겠어? 뭐? 내가 그래서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담당자 안 바꾼다고 우긴 거야. 당신 남편 곤란할까봐? 아니, 비즈니스에 왜 감정을 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남자를 왜 다시 만나고 있나 싶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딱 갈게. 근데 가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또 말을 거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빨리 재혼을 해? 난 아직 혼잔데. 안 궁금하거든? 그리고 당신은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지. 결혼하고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재혼을 하는 게 무슨 경우야? 아, 그러세요? 그럼 결혼 중에 애인을 만났다는 건 경우가 있는 거고? 당신 아직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 친구는 그냥 비서. 그리고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한눈도 좀 팔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자기 좋은 것만 바래? 나도 나 좋은 걸 해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 말이야. 걔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더라. 전 남편이 말하는 걔들은 서방님과 동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쫓았다며.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당신 엄마?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지. 당신 엄마라니. 뭐? 막말로 걔들이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 여태 연락을 하고 지내? 그건 내 맘이고. 당신 먹여 살린 건 나잖아. 나더러 카페 관두라고 한 건 당신이야. 그래, 대신 내가 책임졌잖아. 당신 편하게 먹고 살게끔. 이 남자는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치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 당신 맞벌이던데. 하긴 지금 남편이 그래봤자 회사원이니 맞벌이를 안 하고 배겨? 카페는 어딘데? 그러면서 자꾸 은연중에 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정말 고막이 썩을 것 같더라고요. 그를 뒤로 한 채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남편도 참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 좀 이상해. 응?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것도 잠시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약금 절반도 못 내서 업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래? 분명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사업에 성공한 전 남편이었기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습니다. 전 남편이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한 것과 달리 계약금을 못 내서 업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니 얼마 후 결국 전 남편의 회사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 계약금을 더 못 낼 것 같은데 이미 낸 것 좀 돌려주면 안 되냐고.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돌려줄 의무가 없거든. 계약과 동시에 이미 일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우리로선 계약 파기 자체가 손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가 상부에 얘기해서 돌려주자고 했어. 일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니까 혹시 나중에 다시 클라이언트로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좀 열어두자고 했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남편이 알아서 사라져 주었다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앱 개발 성공했대요. 그 사이에도 동서는 다시 개인 병원 간호사로 취업을 한 상태였어요. 행여나 서방님의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이라도 저희 남편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 부부를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서방님이 완성한 앱은 얼마 후 출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헬스 관련 어플이었습니다. 처음엔 사기꾼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비슷한 걸 만드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개발한 어플은 출시와 동시에 그 분야의 어플 1위가 됐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그 어플을 제치고요.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는 함께 보여 1위를 자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보니 묘하더라고요. 현재 남편과 전 남편의 동생이 한자리에 있는 모양새라니 그럼에도 우리는 죽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형님 덕분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동생은 제 남편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실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난 말 그대로 투자자. 그냥 돈 준 게 아니고 투자해서 받으려고 준 사람. 감사합니다. 조만간 수익 정산해서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 뭐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 분야 어플 1위가 되긴 했지만 그래봤자 수많은 어플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플 덕분에 서방님이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250억이었습니다. 돈을 확인한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거 아무래도 공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 남편이 통장 잔고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야말로 화들짝 놀랐죠. 정말 그러네? 일단 내가 동서한테 연락해볼게. 그러나 남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진짜였습니다. 형님, 그 돈 진짜 정상금 맞아요. 저희 그 어플 개발한 덕에 투자받고 회사 차렸잖아요. 1,000억 투자받았고 그중에 아주버님이 계약한 지분 25%만큼 정산해서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5천만 원이 250억이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고 기쁜 것도 잠시, 동서의 호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동서, 아주버님이라고? 형님 남편분이니까 아주버님이시죠.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이 진짜 형인 것 같대요. 사실 투자 이후 남편과 서방님이 꽤 친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투자한 어플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는 둘이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같이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한 번은 술에 취해서 남편과 서방님이 어깨동무를 한 채 우리 집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서방님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잖아요. 형수님, 평생 형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서방님 많이 취하셨어요. 동서한테 연락할까요? 형수님, 형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위로 하트까지 그리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쩍 벌어졌더랬죠. 그날 저를 평생 형수로 모시겠다는 말이 동서가 제 남편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른 것과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로선 투자해서 불린 돈을 다시 투자해준 셈인데 동서네 부부에게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찾아온 구세주 같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은 5천만 원을 250억으로 돌려받았고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저희는 전처럼 소박하게 모여서 맥주도 한 잔씩 나눠 마시고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살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카페 운영을 했고 남편도 직장에 다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잘 지내? 뜬금없는 연락이 황당해서 그냥 씹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잠깐 좀 만날 수 있나? 제가 읽고도 대답이 없으니까 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차단을 고민하다가 그냥 관뒀습니다. 무시하고 말자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전 아주버님한테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왜? 동서한테도 연락 왔어? 어디에 사냐고 자꾸 물으시길래 아실 것 없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욕하고 막말하실 거면 끊겠다고 했더니 저더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주소 찍어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카페였어요. 혼자 갔어? 남편 부를까 하다가 그냥 혼자 나갔어요. 괜히 만났다가 상처받을까봐. 동서도 참 정이 많은 사람이네. 나오란다고 나가? 솔직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힘들 땐 아는 척도 안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을 했나 싶고. 그래서? 갔더니 옛날에 그 아주버님이 아닌 거예요. 동서는 전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도 다 구겨진 양복에 셔츠를 풀어헤친 상태였다더라고요. 머리는 또 왜 그렇게 하얗게 샜던지 보고 있는데 괜히 짠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뵀을 때만 멀쩡한 몰골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용건이 뭐였어? 돈 좀 달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달라고? 네. 자기 부모님이 우리 남편 키워줬으니까 좀 줄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보가 황당하면서도 전 같으면 돈 없다며 무시하던 동서에게 연락한 게 좀 희한하다 싶었습니다. 동선에 성공한 걸 알았나? 저희가 내놓은 어플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달라고? 10억이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뭐 어디다 맡겨놨대?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동서의 평소 성품을 생각하면 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설마 그 돈 줬어? 아유, 아니요. 그렇게까진 어렵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욕을 얼마나 하시던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왔더라고요. 그날 동서는 서방님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느냐고, 나한테는 평생 그렇게 했어도 내 아내한테까지 이러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집에서 키워준 건 고맙지만 진짜 고마운 건 형수 만나게 해준 거라고. 형수님 남편이 투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기 가족은 이제 그쪽이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엄풀을 놓더라고요. 저로선 상상도 가지 않는 서방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살 땐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겼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형님이랑 아주버니 덕분이더라고요. 우리? 우리가 뭘 했다고. 그 사람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진짜 자상하고 따뜻한 분들이었대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는데 자기를 괄시하는 새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평생 의지할 데가 없을 줄 알았대요. 아니 왜, 동서도 있잖아. 서방님도 참, 동서 섭섭하게. 그 사람한테 저는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서는 우리 부부가 서방님에게 다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가 가장 힘들 때 믿고 그 돈을 투자해 주신 거잖아요. 남편은 그게 마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다 커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니까 남편의 마음에도 힘이 생긴 거 아닐까요? 동서의 말에 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늘 말했잖아. 우리는 서방님 실력을 보고 가능성을 본 거라고. 무조건적이라니. 그건 내가 너무 부끄럽다. 아니에요. 전 이번에 전 아주버님 다시 만나고 확실히 알았어요. 저희의 진짜 형제는 형님과 현 아주버님이세요. 저희 버리시면 안 돼요. 네? 동서랑 서방님이 뭐 물건이야? 버리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야말로 덕분에 250억을 벌었는데. 형님은 받을만 하세요. 형님 결혼식장에 축하하러 간 저희한테 오히려 돈을 주셨잖아요. 저희는 축의금 한 푼을 못 했는데. 그냥 수중에 있는 돈이었어. 대부분은 수중에 있는 돈도 절대 안 내놔요. 자기 필요한 데 쓰는 게 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 형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쩐 저런 성정을 갖고 계실까 싶어서요. 동서처럼 착한 사람이 저를 칭찬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서방님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전 남편을 쫓아버렸고 그 사람은 끝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고는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카페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분이 여길 왜... 예, 재혼했다며. 너무 축하한다. 돌변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전 남편의 꼴이 동서가 말한 대로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오신 건데요? 아유, 얘도 참. 오랜만에 만났으면 차라도 한 잔 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가스라이팅을 남발하시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남의 사업장에 들이닥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친절하지 않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유, 얘도 참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 이래야 돼요. 용건 말씀하세요.
전 시어머니는 제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전 남편에게 슬쩍 그러더군요. 진짜 돈 많은 거 맞아? 카페는 아담한데? 맞을 거예요. 진호 그 자식한테 투자했다는 거 보면. 두 모자의 대화는 정말 못 들어줄 수준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다시 얼굴색을 바꾸더니 뻔뻔하게도 묻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덕에 편하게 먹고 산 게 몇 년인데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지 않니? 한마디로 제가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아먹고 산 시간만큼의 돈을 계산해서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뭐 놀았어요? 살림하고 바람난 남편 보느라 마음고생하고. 근데 저 위자료 한 푼 안 받았어요. 준다고 했잖아. 네가 안 받는다며. 솔직히 말해 당시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돈을 받으면 그 자식이 또 공치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처녀 시절에 했던 카페 판 돈도 그대로 있었고 스스로 살아갈 만큼의 돈은 있었어요. 물론 후회한 적도 있었죠. 이혼 사유는 전 남편한테 있었으니까 그냥 받을 걸. 얼마라도 받았으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요. 그러나 한 푼도 안 받은 게 이제 와보니 정말 다행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안 받았으니 드릴 돈 없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구니까 그제야 전 남편이 납작 엎드릴 것 같은 자세로 부탁을 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회사가 부도 위기야. 그러면서 우리 남편 회사에 의뢰는 왜 맡긴 건데? 그거야 뭐 누군가 궁금해서 갔다가 덜컥 계약부터 하는 바람에 계약금만 날릴 뻔했지 뭐. 한마디로 허세 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받았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던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이 와중에도 그 자식은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요. 아무튼 줄 돈 없으니까 꺼지라고. 뭐 꺼져? 예, 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니? 네 아주머니. 제가 왜 아주머니 눈치를 봐야 하죠? 너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긴 이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덥석 재혼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싸구려처럼 그게 뭐하는 거니?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저는 전 시어머니의 뺨을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해요? 그걸 본 전 남편이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싸구려처럼 군 건 너잖아! 결국 그 자식한테도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싸구려라니. 모자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당연하게도 두 사람은 한 푼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서방님 부부와 만나 저녁을 먹었어요. 만나서 그날의 이야기를 하니 우리 남편은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날 부르지 그랬어.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들이야. 제가 죄송해요. 서방님이 왜 죄송해요? 그 집안이랑 피가 섞였어요. 호적으로 얽혀있기래요. 그래도요. 그 집안 식구로 살 때도 늘 형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랬어요. 이젠 그 집안 식구 아니니까 서방님도 나랑 같이 아픈 건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요. 맞아요. 이제 우리 형님과 아주버님은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밤새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인가요?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남편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수와 시동생으로 형님과 동서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